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분기보다는 낮은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 초 LS 에코에너지 측에서 이 경영 계획 공시를 올렸을 때 이 하반기부터 히토류 매출이 잡힌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LS 에코에너지 측에 전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공시 저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좀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이 2230억, 영업이익이 125억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83억. 이렇게 3분기의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전기 대비, 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년 동기 대비,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한 성장을 기록을 했다. 매출액은 무려 33%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3.5%, 당기순이익은 226.7%를 상승을 했었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고부가 제품이 초고압 케이블과 UTP죠. UTP면은 랜 케이블. 랜 케이블 수출 증가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S 에코 에너지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이 전력통신 케이블 수출 증가 영향을 끼쳤었던 것은 이 AI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왜 시급하냐? AI 산업은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겠죠.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24시간 내내 이 가동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이 AI용 데이터 센터는 이 전력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6배 이상 전력 소비를 한다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LS 에코에너지가 이 전력통신 케이블을 수출하면서 수혜를 좀 톡톡히 받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 LS 에코에너지가 공시로 장래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펴보자면 여기죠. 향후 계획 2월 5일 날 발표한 건데, 당사는 이 공급 계약 체결에 따라 연간 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다만 2024년 하반기에는 약 100에서 200톤의 초도 물량을 공급받고 2025년부터 500톤을 공급받을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2024년 매출 예상의 히토류 사업이 184억이 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히토류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 아까 보셨다시피 히토류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좀 여쭤보려고 IR 담당자와 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2024년 하반기 매출 예상에 히토류 매출이 좀 잡혀 있던데, 이 3분기에 히토류 매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4분기에 좀 잡힐 것인지, 이러한 점 궁금해서 제가 통화를 실제로 시도를 해보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LS 에코에너지 IR 담당자분 맞으신가요? 네, 이렇게 제가 통화를 시도를 했죠. 그런데 IR 담당자 분께서 출장을 가셨다라고 한답니다.
받으셨던 분은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이러한 내용 전혀 모르셨고, 그래서 제가 언제 돌아오시냐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11월 1일에 출근을 하신다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IR 개최가 10월 28일인데 11월 1일에 출근한다라는 게 좀 의아해서 다시 되물었죠. 예, 그랬더니 IR 개최는 이 부문장님이 좀 따로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통화에 대한 내용에서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좀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11월 1일 전에 이 3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히토류 관련 매출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분기 보고서가 안 나온다면은 11월 1일에 제가 다시 한번 IR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이후에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LS 에코 에너지가 AI 산업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으면서 이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주가는 그렇지 못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 잠깐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 흐름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0.8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5% 하락 중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5% 상당한 하락을 기록 중에 있죠. 하지만 LS 에코 에너지는 지금 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에 대비해서 좀 더 올랐는데 1.21% 상승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120일 이평선 이 저항대 부분이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윗꼬리가 좀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한 저항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 지지라인을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이 만나는 구간, 이 가격 레인지가 1차적인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이 구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 딱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지금 이 구간은 상당한 이격도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 달 기준으로 짧게 보자면 연기금에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 4, 5, 6, 7, 8, 9, 10, 11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9월 20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기타 법인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타 법인이라고 한다면 LS 전선에서 현재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LS 전선이 왜 LS 에코에너지를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LS 전선과 좀 통화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나중에 공시로 좀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는 아무래도 현재 LS 그룹 자체가 2세 오너 체제에 있는데 이 3세 오너 체제로 변환하면서 변경되면서 이렇게 지분 구조 개편을 좀 하지 않냐. 제가 이걸 3월 15일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LS 전선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개인에서는 현재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히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나마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5만 5천 주 이렇게 매도 중에 있다. 기관에서의 매수세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기관에서조차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LS 에코너지 주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금융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